정수기를 만들 때 소독할 때 물 소독을 갖다 할 때 이 자외선을 씁니다. 정수기 안에 인공으로 자외선을 갖다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 정수된 물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외선, 자외선은 뭐 아주 작지만 태양의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만 쪼이면 유익한데 웬만큼 많이 쪼이기 시작하면 각종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태양에 있는 빛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가지고 각 빛마다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쓰는 인공 조명, 회사 안에 건물 안에서 쓰는 인공 조명은 이런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지 않고 아주 조금 블루가 들어있고 녹색이 들어있고 빨간 빛이 RGB가 아주 조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에 이렇게 좋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빛이 우리 인공 조명에는 안 들어있고 오직 아주 작은 양의 빨강, 초록, 파랑빛 조금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인공 조명을 만들어서 합치면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광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집안에 있는 조명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의 주광색 조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사무실에 쓰는 빛, 그다음에 아주 어, 좀 뭐랄까 정난하게 얘기를 갖다 하면 창고에 쓰는 빛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쓰는 빛도 우리가 많은 공부를 갖다 해서 좋은 빛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인공 조명 아래에서는 이런 가시광선도 다 들어있지 않고 빨강, 파랑, 초록 조금만 들어있다. 그다음에 태양빛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적외선 빛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이 많은 빛이 우리가 바깥에 햇빛 속을 걸으면 이 빛들이 사람 몸속으로 막 이렇게 어, 침투가 돼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이 근적외선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안, 사무실, 뭐 이런 건물 안에는 근적외선 빛이 하나도 없다. 창가 옆에 햇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근적외선 빛이 없다. 그런데 이 아주 적색 및 근적외선 빛을 우리는 헬스 라이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빛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 빛이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해요. 다른 빛은 피부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외선, 피부 속으로 못 들어가게 자외선이 많이 쪄주면 멜라닌 색소가 분비가 돼가지고 피부를 새까맣게 만들어요. 더 이상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다음에 파란빛, 초록빛 이런 빛들은 우리 몸이 피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를 통과를 못해요. 사람 몸이 70%와 피와 물인데 따라서 파랑이나 초록빛을 사람 피부에 쬐어도 깊숙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mm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적색하고 근적외선 빛은 사람 몸에 쪼이면 한 빨강빛은 한 2cm 정도, 그다음에 근적외선 빛은 특히 이 85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근적외선 빛은 한 5cm 정도까지 이렇게. 근적외선 빛도 이렇게 파장이 빨간거에 너무 가까우면 한 2, 3cm, 850 나노미터, 우리 LED 프로에 들어가 있는 그 빛은 약 4, 5cm,
그 다음에 또 파장이 조금 더 길어지면 또 2, 3cm 이렇게 해가지고 파장이 더 길어지면 이것을 원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원적외선은 물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고장난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정상적인 세포도 막 열심히 더 여러 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빛이 적색 및 근적외선 빛이다. 그 빛은 온갖 질병을 예방하고 암도 예방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장난 세포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옛날에 햇빛을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렇게 쬐이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생활을 갖다 했다면 질병이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없이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은 왜 그러냐? 근적외선 빛이 없으면 세포에서 에너지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 활성산소를 이렇게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그거가 일을 못하도록 항산화 물질이 가서 착 잡아가지고 그것을 중화시켜야 되는데 건물 안에서 살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이 근적외선이 만들어내는 멜라토닌이 낮에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근적외선 빛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가 햇빛은 못 쬐어도 우리가 일부러 근적외선 빛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우리 피부에 쬐어주면 이 근적외선 빛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생성시켜서 멜라토닌은 엄청나게 센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발전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나쁜 찌꺼기를 생성될 때마다 찌꺼기가 나올 때마다 멜라토닌이 가서 이렇게 중화를 갖다 시켜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빛은 이렇게 쪼이면 건강한 사람이 쪼이면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아픈 사람이 쪼이면 그 아픈 원인을 치료하는데 아픈 원인을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근적외선 빛이다. 눈에 안 보이는 이 근적외선 빛이 태양의 50%를 넘는 그런 에너지인데 우리 건물 안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LED를 만들어서 그 LED의 근적외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를 우리가 가끔 우리가 그리고 우리 피부에 사용해 주면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논문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멜라토닌이 the messenger of darkness 밤에만 이 송과선 잠 오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밤에만 나오지도 않고 근적외선 여기에 NIR Near Infrared Light를 피부에 쪼여주면 Near Infrared Light가 사람 몸속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세포에 흡수가 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들 때 찌꺼기도 나오지만 그 찌꺼기를 중화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여기서 보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 신체 안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visible light가 있는데 우리가 눈이 이 파란색을 못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을 껐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불을 끄면 눈이 파란 색깔을 센스를 못해요. 눈이 파란 색깔이 계속 눈에 들어올 때는 이 뇌 속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파이니얼 글랜드라고 하는 그 호르몬 샘에서 멜라토닌,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안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안 만들어내요. 눈이 파란색을 보는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또 컴퓨터를 갖다 한다. 컴퓨터 안에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빨강, 파랑, 초록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파란 빛을 보면 이 잠오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계속 TV를 보고 그다음에 또 핸드폰 하고 핸드폰에도 이 파란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이렇게 축적이 돼요. 바나나, 그다음에 각종 야채, 달걀, 뭐 고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 거기에 멜라토닌이 있어가지고 그 멜라토닌이 몸속에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확보하게 돼서 이 멜라토닌은 엄청난 항산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에너지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를 어, 중화시켜 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멜라토닌이다. 또 우리 몸 속에 우리 뱃속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각종 균들 이런 것들도 멜라토닌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 근적외선이 피부에 쪼여가지고 멜라토닌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양이 밤에 호르몬샘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의 양의 뭐 10배, 20배가 넘어요. 그래서 수시로 근적에서는 몸에 쪼여지게 되면 이 우리 몸속에 에너지 만들어낼 때 나오는 찌꺼기, 항산화 물질을 계속 없애주는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근적외선의 역할은 그런 항산화, 아주 스트롱 항산화 물질이 돼가지고 그 활성산소 같은 나쁜 찌꺼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중화시켜가지고 암도 예방을 갖다 해주고 온갖 질병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라토닌이 무슨 역할을 갖다 하나 이거 그냥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멜라토닌 효능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효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근적외선을 이용한 이 라이트 테라피 디바이스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대체 어떤 호르몬인가? 이렇게 뭐 구글에 들어가셔도 쳐보시고 또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어떤 것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쳐보시면 한글도 있고 영어로 영문으로도 있고 수없이 많은 좋은 인포메이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갖다 할 때는 이게 어, 얇은 내복 뒤에다가 사용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피부에 직접 대고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뜨거워지면 효능이 떨어져요. 이게 뜨거워지게 되면 사용 중 열이 많이 느껴지면 사용 그만하고 좀 식혔다가 또 다른 신체 다른 부분에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분은 약하게 쓰실 때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세게 쓰실 때 효과가 있는데 사용할 때는 약한 때부터 사용을 갖다 몇 번 해보셔서 나는 조금 센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센 거로 옮기시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좀 적절해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제일 센 것을 넣고 쓰시면 사람마다 피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올려가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해보니까 센 걸 해보니까 너무 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느낌이 안 좋고 해지면 그 약한 것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데는 얼굴에 쓰실 때는 꼭 안대라든가 이 선글라스 같은 고글을 사용하시고 눈에 빛이 안 들어가게 눈에만 예를 들어서 직접 쓰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로우 5분 500Hz에서 5분 이상 넘지 않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얼굴에 뭐 예를 들어서 이마에 쓴다든가 또 목에 쓰고 코 부분에 쓰고 할 때도 눈에 빛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는 꼭 눈에다가 이렇게 가리시고 아니면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눈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눈은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에 사용하실 때는 꼭 안대나 고글을 사용하셔라. 그래서 그래서 얼굴에 사용할 때는 로우 500Hz 바로 눈에 사용하시려면 5분 이상 쓰지 마시고 또 이런 주변을 갖다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볼이나 선글라스 안대 이렇게 쓰시고 눈 위는 하루에 5분 이내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일 약한 데서. 요즘 저도 이렇게 몇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셔가지고 확인을 갖다 해보니까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인데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이 라이트 테라피가 여러 분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라이트 테라피가 직접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고장난 거를 많이 어, 고쳐준다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따지고 보면 세포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고 이 세포 안에 결국 또 들어가 보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이 고장이 나서 그래요. 발전을 못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가 다 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에너지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발전소들이 다 발전을 못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바이오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면 세포가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세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에너지 못 만들 때, 즉 고장이 나게 되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약을 먹으면 또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뇌질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뭐 우울증, 그 다음에 또 그 항반변성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이런 증상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을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부작용이 거의 없이 이렇게 고장나 있는 세포,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못 만들 때 약을 먹기 힘들 때 빛을 대신 쬐어주면 이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모든 것이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뼈세포, 눈세포, 신경세포, 살세포, 무슨 세포 이런 세포들 안에는 반드시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거의 고장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걸 고치지 못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세포가 계속 죽어나가고 이럴 때 여기다가 우리가 빛을 쬐어주면 그 부작용이 별로 없이 많은 도움을 갖다 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지난 50년, 1960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도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또 수의사들이 또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 또 반려동물들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하는데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 큰 거하고 작은 사이즈를 같이 프로모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지금 ILED 프로는 커가지고 그 홀더에 장착을 갖다 시켜가지고 얼굴이나 뭐 원하는 부분에 다그 홀더 위치를 조절해서 뭐 사용할 수가 있도록 예, 굉장히 길이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ILED 미니는 ILED 프로 미니는 ILED 프로에 사용되고 있는 LED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LED가 이렇게 있고 850 나노미터 근적외선 LED, 940 나노미터 근적외선 LED가 여기에나 ILED 프로나 ILED 프로 미니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기가 작고 LED 수가 조금 이것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홀더를 쓸 수가 없어요. 홀더에 쓰면 이게 너무 짧아서 이렇게 홀더에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홀더에 이걸 갖다 쓰려면 홀더를 아주 좁혀야 되는데 좁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리드 프로 미니는 홀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색 및 근적외선 포토 세라피를 이용해서 임상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임상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갖다 해드린 적이 있지만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들에게 적색 근저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최근에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셀이라는 이 잡지는 네이처라는 잡지처럼 엄청나게 가장 우수한 논문 잡지 중에 하나인데 이 셀이라는 잡지에서도 얼마 전에 여기 뇌의 광생물학적 조절요법 이게 이제 포토 바이오 마듈레이션 테라피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포토 바이오 마듈레이션 테라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약으로 잘 관리가 되질 않는 그런 것을 빛으로 관리한다 하는 논문이 그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잡지에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또 눈 관련 질병에서도 광생물학적 조절요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약으로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들을 빛으로 적색 근적외선 빛을 이용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포토 바이오 마듈레이션 테라피 또 이 영어가 조금 뭐 불편하다 그러면
광, 뭐 적색 및 근적외선 방치료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 쓰시면 여기에 AI가 요즘은 AI가 있어가지고 AI가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줘요. 그래서 포로바이오모듈레이션 테라피는 그래서 non-invasive, non-invasive는 상처를 내지 않고 어떤 거는 치료를 갖다 하려면 바늘로 꼽아가지고 해야 되고 아니면 수술을 갖다가 해야 되고 이런 치료를 invasive라고 합니다. invasive는 이 피부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피부 안으로 무언가를 갖다 집어넣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외부에다가 단지 빛만 쬐어가지고 red and near infrared light를 쪼여가지고 외부에다가 쪼여서 treat a variety of conditions 다양한 이 조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It is also known as low-level laser therapy 혹은 low-level light therapy. 옛날엔 이것을 LLLT 요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photobiomodulation therapy 어떻게 동작하고 how it works, what it's used for,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결과는 뭐 how it is delivered, 어떻게 빛을 쬐어주느냐, 어떻게 빛을 만들어서 쬐어주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 보면 light energy interact with chromophores in the cell. 세포의 빛을 흡수하는 물질과 작용을 갖다 해서 triggering photochemical changes. 세포 안에 광화학적인 변화를 이렇게 시작을 시킵니다. 이게 포로바이오모듈레이션 테라피.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게 pain relief, 통증 완화, tissue repair, 피부가 상했으면 피부를 다시 repair, 고치는데 inflammation reduction,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어요. 감염을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의 한 부분이라고 따지면 제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감염은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이 돼 있을 때 이거 뭐 코에도 쪼이고 목에도 쪼이고 뭐 배에도 쪼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 감염이 줄어들더라. 약을 먹는 거는 감염을 없애려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빛을 이용해서도 감염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wound healing. 상처가 났어요. 피부에 상처가 났고 또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데 또 도움을 주고 and more 수없이 많은 다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피부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신경통이 있을 때 neuropathy and more 이런 것을 LED를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고 레이저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빨간 근적외선 LED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빨간빛 근적외선 빛이 나오는 레이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브로드밴드 라이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 빛이 아주 특별한 파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안과에 가면 얼굴에 이렇게 쪼여주는 거, 또 한의원에 가면 빨간빛 뭐 열도 나오게 해주는 거, 이런 걸 여러 아주 다양한 파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광원을 써도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LED라든가 레이저를 이용해 주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역할을 갖다 하는 그런 파장만 골라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포토테라피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ATP 세포의 생체 에너지 합성을 enhance 아주 빨리
향상시키고 stimulate cell signal 세포가 너 지금 잘 하고 있다 하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세포를 잘 분열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에 쪼여지면 피부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셀이 빛을 갖다 받으면 조금 더 빨리 세포가 분열을 갖다 해요. 콜라겐도 더 많이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attenuating oxidative stress. oxidative stress라는 것은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거를 attenuate 줄여주는 거야. 활성산소를 빛에 의한 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increasing cerebral blood flow. 뇌의 피 공급을 늘려주는 거. 각종 뇌 질환은 뇌 속에 산소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많거든요. 빛을 이렇게 쬐어주면 뇌로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고 preventing neurodegeneration 신경이 퇴행하는데 퇴행성 신경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prevent 예방해주고 그다음에 improving cell function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장난 세포를 repair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약으로 고치기가 힘든 거, 또 약으로 부작용이 많이 나는 어, 그런 그런 증상들을 적색 근적외선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르트라이티스, 관절염, 퇴행성 디스크 질환, 골절, 뼈 부러졌을 때도, 그다음에 몸에 부기가 이렇게 막 생긴다, 부종. 그다음에 마이오페이셜 facial pain 그러면 이게 섬유성 통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온몸이 아픈 데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통증이 또 많습니다, 사람들이. 신경에 의해서 신경에 의한 통증. 예를 들어서 다이아비리스 환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운동하다가 보면 힘줄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거. 힘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털이 안 들리고 뭐 다리가 이 구부리기가 힘들고 등등등등. 그다음에 여기 디멘샤, 뇌질환, 치매, 파킨슨, 우울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후유증. 그리고 또 최근에 FDA가 이 적색빛 근적외선 포토바이오마듈레이션 테라피를 건성, 드라이 항방변성을 관리하는데 미국에서 지난 24년도에 치료비로 승인을 해서 이것은 의사들이 사용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성 항반변성은 약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약이 있어도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요 적색 근적에선 눈에다가 이렇게 쪼이는 기기가 있어요. 꼭 뭐처럼 생겼냐 하면은 그 우리가 매그니파이어 작은 거 작은 물질을 갖다 크게 보는 그런 그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관리합니다. 본인들이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관리를 해서 빛을 이용해서 방광변성을 치료하는 걸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셀 잡지에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이 뇌 질환들이 있어요. 트aumatic 그러면 충격받아가지고 생긴 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와서 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사람, 그것을 traumatic
brain injury라고 해요. 어, 충격에 의한 뇌손상, 그다음에 급성 뇌손상, 그다음에 만성 뇌손상, 그다음에 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혈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충격에 의한 거 이런 거를 완화하는데도 적색 근적외선 빛을 쓰고 또 뉴로 리제너러티브 이거는 퇴행성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파킨슨 그다음에 또 이름도 모르는 것들 많아요. 뭐 루이 바리 그다음에 또 헌팅턴 디지즈 등등 우리가 잘 모르는 심각한 그런 질병들도 루게릭 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루게릭 디지즈도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 적색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사이키아트릭 예를 들어서 우울증 그다음에 이 유럽의 북부 지방에 가면 겨울이 너무 길고 어두워서 이 seasonal affective syndrome 그래서 SAD 계절적 우울증이 이렇게 심하대요. 그럼 거기에도 그런 seasonal affective syndrome SAD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색 및 근적외선 이런 걸 쓰고 insomnia 불면증, addiction 예를 들어서 addictio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도 일종의 addiction이거든요. 라이트 세라피를 이용해서 금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마약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적색 근적외선 가지고 뭐 치료하는 MIT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어, 마약 환자들을 라이트 세라피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의 이제 오티즘, 자폐증, 그다음에 이제 이 관심을 제대로 막 쓰지 못하는 것, 과잉 반응을 갖다 하는 것,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서 조그마한 이상한 일이 있어도 과잉 반응을 하고 또 집중을 못하는 ADHD라는 것, 이런 데도 이렇게 적색 근적외선 빛을 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 잡지에 적색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이런 심각한 브레인 디스오더들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빛이 햇빛에 많이 들어가 있는 햇빛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 안에는 하나도 없다 이게 이 빛이. 그래서 건물 안에서 집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적색 및 근적외선을 만들어 놓은 게 ILED 프로 디바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 제가 이제 작은 사이즈의 그 디바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네. 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큰 채팅창에 질문하시면 사이즈보다 네. 네. 지금 아,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교수님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 네, 제품이 홀더는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네. 밴드는 있나요? 밴드. 그래서 미니 제품의 이제 껍데기가 이 박스가 이렇게 있고 요거 안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잡게 돼 있고 요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요거를 뜯으면
제가 이걸 너무 세게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거를 너무 제가 세게 집어넣었어요. 음, 여기에 이런 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밴드도 보시면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모양이 그런 작은 모양으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보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켜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그 디바이스들이 불빛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내가 손목할 때 이것을 이거는 굉장히 좁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손목이라든가 발목 뭐 이런 데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고 모양을 빛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40Hz, 10Hz, 2.5Hz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500Hz, 100, 40, 10, 2.5Hz 이런 식으로 다 될 수 있어서 요거는 만약에 얼굴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씩 들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 시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어, 예를 들어서 여행하거나 어디 갈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작은 가방에도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비교를 갖다 해드릴게요. 요것이 빅 사이즈, 요것이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LED하고 ID 프로에 있는 LED는 똑같은 LED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숫자만 이렇게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큰 것과 그리고 작은 것 두 가지가 주로 미국, 호주에 저희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까 강의 전에도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혹시 이제 네. 또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좀 출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빛의 네. 강도가 떨어지거나 지금 화장이 떨어지는. 이렇게 요것이 배터리 사용하지 않은 거고, 여기 어댑터를 갖다 사용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배터리, 조그마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사용한 것도, 어, 이런 정도로 아주 뭐 그렇게 커다란 차이 없이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예, 펄싱도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요것을 허리에 차고 주머니에다가 요거는 넣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는 있는데,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저희가 뭐가 있냐면은 요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가 아무 커넥터나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이것을 요 안에다가 이 배터리의 여러 가지 기능을 디텍트할 수 있는 칩을 하나 넣어서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데 저희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제품과 아댑터를 갖다가 쓰시면 지금 현재는 바로 가능하고, 이거는 저희가 본부하고 상의를 갖다 해서 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이런 건 저희가 직접, 아댑터는 이런 그 배터리는 저희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어떤 배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희가 그거는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급해야 될 게 요 커넥터가 있어요. 요 커넥터는 저희가 이제 본부하고 상의를 드려서 그것이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채팅창에 올리시면 제가 질문해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소거 네네. 하시고 질문하셔도 됐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예, 교수님 강의 예. 마치고, 그리고 공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조범 사장님. 네네. 네, 예, 질문을 보니까 뭐 미니 제품에 폴더는 없지만 밴드는 있습니다. 예, 배터리 사용할 경우에 비해서 이렇게 뭐 아주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제 문제는 뭐냐면 요 배터리만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이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가 있는 데는 어디다가 이거를 세워줘야 되는지 궁금해요. 이 라이세라피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아물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굴에 여드름이 있다. 그런데 여드름을 제가 손으로 짰어요. 음, 손으로 짜면 그게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여드름이. 그럴 때는 상처 부위에다가 이렇게 쪼여주셔야 돼요. 여드름 상처. 아토피가 있을 때는 아토피가 된 부분에 아이들이 긁어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나 있으면 이렇게 아토피에다가 사-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대지 마시고 조금 떨어뜨려서 음. 이렇게 조금씩 쪼여주시면 상처가 아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난 데다 이렇게 세워주시라는 거네요. 예, 예, 예. 예. 아토피가 있는 음, 데다가, 아토피가 손에 있다 그러면 손에, 진물이 날 경우에 이렇게 직접 대지 마시고 네, 조금, 예, 어린이들은 대신 대로 짧게 쪼여주셔야 돼요. 네, 아, 아이들 피부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여기 하의에다가 뭐, 뭐 30분을 갖다 해줬다 그러면 막 여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일 낮은 것, 그리고 맨 처음에 1분, 2분 이렇게 해줘 보셔가지고 애가 음, 괜찮다면 제일 조금씩 쓰는 게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있어갖고 눈이 잘 빨갛게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안대를 해고 씌워줘도 도움이 받을까요? 지금 알러지가 있을 때 지금 이제 이 제품은 라이트 테라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봄, 가을에 심한 알레르기성 비염, 네. 알레르기성 비염에 그걸 제가 라이트 테라피를 이용해서 병원하고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음, 직접 비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 같으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제 임상 결과가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 눈에 생기는 거 알러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갖다 좀 해보겠지만 눈에는 로우 그다음에 500Hz에서 아주 조금씩 써보세요. 맨 처음에 한 1분 써보시고 한 2분 써보시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네, 짧게 한번 써보십시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떤 며칠 전에도 사용자 한 분이 얘기를 주셨는데 자기가 본인이 눈에 하루에 1, 2분 정도 쪼였는데 며칠 정도 어느 정도 쪼였는데 황반변성 관련된 것이 많이 에, 음, 완화되는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직접 해주셨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맨 처음에 하루에 눈에는 1분 정도, 로우에서 1분 정도만 해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교수님, 마지막 안대를 질문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있는데요. 네, 아, 네. 공수사님이 네, 먼저. 저기 눈에다가 오래 쓰실 때는 반드시 안대를 갖다 하시고 1분 하실 때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비문증이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비문증 관련해 가지고도 임상 논문에 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비문증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 가지고 혈관이 예를 들어서 살짝 이렇게 파괴가 됐을 때 핏방울 같은 것이 출혈이 조금 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 비문증을 갖다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저도 읽은 적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눈에다 쓰실 때에는 꼭 맨 처음에 로우에서 1분부터 시작을 갖다 하세요. 1분. 그리고 눈에다가 직접 쪼일 때는 하루에 5분 이상 쓰지 말라 하고 그 설명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눈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쪼이고 싶다 그래도 여기다 쪼이도 눈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피부 관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반드시 안대를 써가지고 눈에 들어가지 않게 눈을 보호해 주시고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기처럼 좀 오래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 좀 네. 어지럼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솔루션이 있습니까? 세포 빛을 이렇게 세포에다 쪼여주면 평소에 선업에 빨리 막 작용을 갖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쓰시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중지하시고 한참 쉬시면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그런 게 없을 때 한꺼번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온몸에다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시면 뭔가 그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적절히 태양빛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 속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온갖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알맞은 양만큼 맨 처음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할 때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 문자나 뭐 알려주시고 또 사실 구글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안전하게 사용하시라. 조금씩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햇빛에 머리맡에 놓여있는 햇빛하고 똑같아요. 그 멜라토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빛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사용하셔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이 조건 그것을 찾아내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열강해주신 우리 임성규 교수님께 다시 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